안녕하세요. 독립영화 제작 라운드 테이블 토크 첫 번째 시간으로 독립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오 감독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독립영화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라든가 독립영화 제작할 때 어려운 점, 힘든 점, 이런 유의사항을 좀 알아보고요. 실제 현장에서 독립영화를 만들고 계시는 감독님을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독립영화를 만들 때 생각해야 되는 점, 어려운 점, 혹은 부담스러운 것들, 힘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를 왜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집중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독립영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독립영화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독립영화다, 단편영화다, 상업영화다, 예술영화다, 혹은 작가영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의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쉬워요. 왜냐하면 왜 쉽냐면 제가 알 정도면 여러분도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독립영화의 대척점에 있는 영화는 상업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립영화라는 것은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으로부터 독립했다라는 의미가 되게 클 것 같아요. 반대로 상업영화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익을 목적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서 개봉을 하기도 하고요. IPTV용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드라마 같은 것들도 일종의 상업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뭘 만들어서 관객들이 혹은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그걸 통해서 제작비를 반드시 회수하고 나아가서 이익까지 창출하는 것들이 상업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이것은 자본의 독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작가영화나 예술영화는 뭘까요? 당연히 이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그 안에서도 작가영화나 예술영화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작가영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1950년대 프랑스의 젊은 비평가들이 자기의 세계관을 관철시키는 영화 감독들을 작가, 오떼르라고 부르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만큼 작가 영화는 어떤 감독님이 자기의 어떤 세계 혹은 영화관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추진해서 쟁취해내는 어떤 그런 영화들, 일관적인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상업영화라는 것은 관객들의 부름을 받아야 되고 관객들의 취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업영화이면서 작가영화를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술영화도 마찬가지죠. 예술영화라 부르는 것이 이것은 예술영화다, 아니다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도 예술영화는 어떤 예술적 가치, 미학적인 것들, 뭔가 좀 어렵고 심오하고 그런 영화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상업영화에서 그렇다면 예술영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영화는 예술영화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예술영화나 작가영화를 만드는 분들은 독립영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얘기해서 독립영화는 전부 예술영화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내 돈 들여서 내가 영화를 만들긴 하는데 매우 장르적이고 관객들이 좋아하고 막 자극적이고 이런 영화를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니까요. 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 내 돈으로. 누가 투자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독립영화라고 해서 반드시 작가영화나 예술영화일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다 보면은 상업영화에서는 작가영화나 예술영화를 찾아보기 조금 힘들고, 독립영화에서는 예술영화를 조금 찾기가 쉽다. 그게 예술영화인지 심지어는 감독이 스스로가 뭘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식의 구분법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 혼자 떠들었는데요. 사실은 제 옆에 이미 독립영화 감독님이 와 계십니다.
원래는 예정돼 있지 않은데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독님 영화는 예술 영화인가요?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예술이냐 아니냐를 단정짓는 게 되게 좀 부끄럽고 뭔가 한편으로는 건방진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술 영화라고는 말하기 좀 어렵지만 좀 작가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본인이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감독님의 영화 두 편을 봤는데 그 영화 두 편의 일관적인 주제 같은 것들이 있고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높이라든가 어떤 시선,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작가 영화를 추구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갑자기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고요. 감독님 소개를 한번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실 제가 뜬금없이 옆에 계신 감독님한테 문득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정식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도 되지만 본인 직접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혼자서 계속 영화를 하려고 고군분투 중인 양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예의 바른 독립영화 감독들이어가지고요. 너무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괜찮다면, 뭐, 양력 같은 것들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그냥 여쭤볼까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올해 딱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 네. 영화를 처음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영화를 처음 시작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내가 영화를 언제부터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때가 처음이라고 하면은 그거요.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는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횟수로만 따지면 벌써 13년 정도 되었네요. 그때부터 부모님의 속을, 그렇죠. 부모님의 근심의 아닙니다. 원인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부모님은 오히려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이제 지지를 해주시는 편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네. 독립영화 하시면서 독립영화로 돈을 번 적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 플러스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만든 영화가 뭐 장편 영화가 또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은 배급이 되어도 사실은 어떤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여서 대부분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제 돈을 투자해서 만든 거 말고는 뭐 부가적 수입 같은 거를 얻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짧게 어떤 영화를 만드셨는지 영화 제목이랑 뭐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제가 제 영화를 어떤 뭐 영화제에 내든 아니면 혹은 다른 분이 어떤 영화를 만드셨어요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때마다 조금 되게 망설여지는데요. 저는 지극히 개인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만들고 싶었었던 감정들을 조금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서 그런 영화들을 좀 위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제목이 첫 번째로 만들었던 제목은 안양이라는 영화고요. 안양이라는 영화고요. 네, 네, 안양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네. 사실 전혀 안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치면은 뭐 맞을 수도 있었던 게 아무래도 제 유년 시절 같은 게 좀 투영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안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경기도 안양에서 자랐고 뭐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어떤 가족물. 그렇죠. 네. 그 다음 영화는 뭐죠? 드라마 영화는 지금 마무리 단계 하고 있는 대학로의 왕이라는 작품입니다. 대학로의 왕. 네. 대학로의 왕이면 배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영화 안양에서부터 좀 출발이 되었던 영화예요. 그때 같이 작업했었던 배우님을 이제 주인공으로 조금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에 그 배우님을 조금 주제로 해서 영화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아마 네, 마무리 단계까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색보정 단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곧 끝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참 추운데 대학로의 왕이라는 작품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오늘 양진원 감독님과 함께, 물론 저도 독립영화를 만들기는 하지만 이 감독님과 함께 뭐 독립영화의 특성, 뭐 애로사항,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하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독립영화가 뭐 이분이나 제가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1년에 뭐 1000편 이상의 독립영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영화의 생태계가 있고 환경이 있고 독립영화 감독님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냥 오늘은 기왕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희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게 꼭 표준은 아닌데 약간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고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독립영화 감독님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좀 수줍어 하거든요. 수줍으신가요? 수줍진 않은데 네. 뭔가 평소와 다른 어투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감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저랑 이분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서로 되게 어색하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시죠. 네, 질문을 제가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미리 드려서 아마 뻔할 뻔짜 외워서 왔을 거예요. 이런 거 먼저 물어보죠. 왜 영화를 하려고 했죠? 이게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아까 영화를 맨 처음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요새 고등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뚜렷한 어떤 꿈이 없었었던 때여서 좀 방황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사촌 형이 저의 영어 과외를 이제 해주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 형님께 이제 영어 과외를 받다가 그 당시 형님의 꿈이 뮤지컬 배우셨는데, 그러다 보니 쉬는 시간 때마다 혼자서 거울 보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런 모습 보면 되게 좀 신기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꿈이 좀 확고하신 편이시다 보니까 저한테도 어떤 꿈이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꿈이 아직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꿈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셔서 그럼 어떤 거를 목표로 잡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너 영화 좋아하지 않니?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영화를 싫어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좀 부끄럽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뭔가 착각에 좀 빠져서 네, 그렇게 대답을 하고 형님께서 그러면 영화 감독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너무 근사해 보이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다짜고짜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 사촌 형님은 지금 배우를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사실은 뭐 아주 자세한 최근 근황까지는 잘 몰라서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우를 결국 하진 않았던 거죠. 그쵸. 극단까지 제가 들어가서 연습을 한다는 것까지 들었다가 이제 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그만두셨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전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보통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누군가의 조언이나 꿰매에 빠져서 그쵸. 꿈을 불사르고 갔다가 이제 정작 그 사람은 빠지고 그쵸.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양진원 감독님도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해서 저는 네. 데리고 오고 본인은 저는 이제 영화를 이제 주변에서 하겠다고 이제 조금 물어보면은 보통 말리는 편입니다. 빨리 그 하라고 한 다음에 이 자리에 데려놓고 본인은 대체로 나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양진원 감독님은 아까 안양하고 대학로의 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독립영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본인의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그런 주제 혹은 관심 있는 소재 어떤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독립영화라고 이제 하면은 대부분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혹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어떤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유별난 편이고 남들이 다 하는 걸 좀 싫어해서 그런지 네. 그런 것들에는 조금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 다른 면들을 좀 더 관찰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느꼈었던 어떤 그런 감정이나 혹은 제가 저의 인생을 바꿔 주었었던 영화적 순간들을 좀 기억하며 그런 것들을 나의 상황에서 내가 만든 캐릭터가 마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영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 영화에는 뭐 아주 큰 서사가 이렇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좀 더 평이한 주변에서 좀 볼 수 있을 만한 평이한 드라마들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감정들을 조금 만들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영화를 계속 봤는데 좀 담담한 그다음에 담담한 시선에 따른 담담한 촬영 혹은 음악, 연기 같은 것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매우 영화적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양진호 감독님 안에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지루하다라고 보기도 할 것 같아요. 아직 안 봤겠지만 그렇죠. 근데 제 그렇지는 영화는 않은가요? 대부분은 뭐 지루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작은 영화고 독립 영화들은 사실 그래도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고 방금 눈이 커지셨었거든요. 네, 대놓고 지루하냐라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좀 볼 수 있었었던 것들을 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오히려 저는 스스로 이제 감사하다고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제 칭찬을 잘 안 믿는 편입니다. 음흠. 네, 그래서 약간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영화에 놓친 게 뭐가 있을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서 이거를 나의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좀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칭찬을 하는 편인데 제 얘기는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감독님 칭찬뿐 아니라 다른 분들 칭찬도 이제 잘 안 믿는 편이니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양이어도 상관없고 대학로의 왕이어도 상관없는데 영화를 만들 때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라든가 혹은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거 그런 힘든 것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먼저 해주세요. 이거 듣는 분들이 약간 겁먹으라고. 사실 영화를 하면서 특히나 독립영화 저희 이제 주제가 독립영화다 보니까 네. 독립영화를 하다 보면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산 문제잖아요. 이 예산 문제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학교 같은 데를 이렇게 다녀오고 졸업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들 조금 이제 전문 스태프들을 구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대부분 뭐 인력을 구하려 이렇게 구직 사이트 같은 데 올리면은 거기서도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좋은 스태프들을 꾸리기가 어려웠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렇게 어찌저찌 꾸리는 스태프들로 저는 어쨌든 제 돈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오신 스태프분들은 조금 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주 더 뭔가 진심으로 이렇게 임해주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속이 상한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연출인 제 잘못이 보통은 뭐 영화 쪽에서는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문제 생기면은 연출 잘못이다. 그래서 제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내가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더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여지를 좀 많이 둬서
뽑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고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더 많았으면은 아마 이런 일들이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그런 면에서 거의 모든 거를 좌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진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국내에서 대학을 나오시진 않았어요. 물론 대학이 중요하진 않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접점 같은 것들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독립영화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영화 워크숍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가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든가 영화과를 가지 않는다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돈입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몇백, 몇천까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지원을 받기도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 맨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든가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또 체력이 뒷받침될 것이냐,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어느덧 30, 네. 네, 30이니까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뭐 잠깐 스치듯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멀리 온 감이 있어요. 이런 걸 가르쳐서 배운 게 도둑질이다 네, 이런 너무 말을 멀리 하거든요. 와서 네. 이제는 뭐 다른 일을 함부로 시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말은 뭐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난식의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겠다고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좀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 놓지 않고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남아 있다. 그쵸. 이제 고갈되면은 아마 이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영화는 내 예산으로 내가 영화를 찍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혹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진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는 한 영화를 계속 만들겠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1년 12달 영화만 찍진 않거든요. 뭐 다른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독립영화 감독이라는 게 직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건데 그걸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곧 놓지 않을까. 이게 고별 방송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네, 나중에 한번 추적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촬영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독립영화를 지금 이제 하려는 사람들에게 네.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13년 전에 본인한테 돌아가서 네, 농담이고요. 독립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신데 이분들한테 좀 희망적인 좋은 의미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가? 저희가 아주 극초반에 이제 소개를 드릴 때 그냥 겸손한 자세를 이렇게 저희는 겸손한 독립영화 감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겸손이 사실은 독립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뜻이 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독립영화 자체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한테 조금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이 좀 더 부탁을 드릴 때 있어서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낮춰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사실 예산은 두 번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원하는 로케이션이 내가 생각했지도 못하게 너무 큰 금액인데 나의 말솜씨 하나로 조금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을 좀 더 물론 영화를 찍는다는 데 있어서 감독의 위치가 현장에서는 가장 높을 수 있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모든 영화 작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에 인성이 좀 받쳐줘야 기본적으로 모든 영화가 수월하게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인즉은
독립영화 감독은 이 감독이라는 말에 매몰되면 안 되고요. 독립이라는 말에 매몰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보면 자기가 본인이 감독이라고 이렇게 막 감독 의자에 앉아서 내가 감독인데 이러고 싶은데 독립영화에서는 그럴 수는 없어요. 같이 뛰고 오히려 감독님은 밥을 못 먹어도 뭐 스태프나 배우분들한테는 챙겨드려야 되고 그냥 낮은 자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활동하거나 행동했을 때 그나마 진심이 받아들여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양진원 감독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인성을 떠나서 일단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다. 네, 그리고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네. 왜냐면 눈치가 잘못입니다. 모든 네. 건. 핑계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 남 탓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내 탓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되게 할 얘기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밌네요. 사실 할 얘기는 네, 독립영화 하시는 모든 영화 하시는 분들이면은 엄청 넘치고 넘치는데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짧게밖에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인 무슨 욕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아주 건전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네. 이런 컨텐츠들은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독립영화 제작 다시요. 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독립영화 제작 라운드 테이블 토크 첫 번째 시간으로 안녕하세요 독립영화입니다 라는 주제로 독립영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독립영화 감독님을 뵙고 영화를 만들 때 어려운 점 혹은 즐거운 점 같은 것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양진원 감독님은 이제 안 나오시고요. 네. 제가 연출을 했던 싫은 건 아니지만 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프리 프로덕션 단계, 그다음에 촬영, 그다음에 후반 작업 이렇게 3단계로 나눠 가지고 각각 스태프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화를 잘 만든 건 아닌데요. 제 유튜브 방송이라 제 거 상영합니다. 그래서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양진원 감독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완성한 영화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죽을 때까지 독립영화 계속 촬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덕담. 홍보할 기회 같은 건 없으신가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작업중인 대학로의 왕 완성돼서 영화제에 올라간다면 꼭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로의 왕 기대해 주시고요. 본선에 올라가야 보는 거기 때문에 본선에 안 올라가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